내가 열심히 할수록 아이가 더 약해지는 것 같은지, 왜 나는 아이의 작은 갈등에도 심장이 내려앉는 건지, 그리고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 당신이 쓰고 있는 그 무거운 헌신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벗겨드립니다. 아파도 학교 가서 아파라. 기억나시나요? 1980년대 우리 부모님들에게 학교는 성역이었고 개근상은 생존의 증거였습니다. 종아리에 남은 회초리 자국은 흉터가 아니라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던 시적이었죠. 친구에게 맞고 집에 들어와도 너도 잘못한 거 있겠지가 위로의 전부였고 시험을 망쳐도 그러게 공부를 하지가 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서적 방치와 엄격함 속에서 강철 멘탈이라는 외피를 입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2026년 지금 당신의 현실은 어떤가요? 아이가 친구와 아주 작은 마찰만 빚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선생님께 전화해서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하나? 우리 애가 기죽지는 않을까? 혹시 이게 따돌림의 시작은 아닐까? 밤새 카톡창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고 내일 아침 아이 표정을 살피며 또 하루를 버팁니다. 당신은 내 아이만큼은 나처럼 외롭게, 나처럼 무섭게 두지 않겠다고 온몸으로 아이의 상처를 막아섭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나요? 부모의 보호는 역대 최고인데 아이들의 불안과 우울 수치는 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아이를 살리는 게 아니라 아이의 성장을 멈추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지금 당신의 모습을 반동 형성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과거에 받았던 억압과 결핍이라는 독을 해독하기 위해 뇌가 완전히 정반대되는 과잉 헌신이라는 백신을 스스로 만들어 투여하고 있는 것이죠. 프로이트가 처음 개념화하고 수십 년의 임상 연구를 통해 검증된 이 기제는 단순히 착한 부모가 되고 싶다는 의식적 선택이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행동을 조종하는 무의식 수준에서 작동하는 심리적 방어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처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겪은 그 시린 외로움을 내 아이에게는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 그 강한 의지 자체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뇌과학의 뼈아픈 역설이 발생합니다. 인간의 전두엽은 작은 좌절이라는 정서적 백신을 맞고 그것을 스스로 극복할 때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80년대 양육이 너무 매운맛이라 우리의 뇌를 태워버렸다면 지금 당신이 제공하는 맹물 같은 환경은 아이의 뇌가 면역력을 기를 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역설적으로 아이를 가장 나약하게 만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해야 할 첫 번째 가면입니다. 첫 번째 전문 대안, 러시아 심리학자 비고츠키의 인지적 비계 설정입니다. 비계란 건 건물을 지을 때 임시로 세우는 발판이에요. 건물이 스스로 설 때까지 옆에서 지지해주다가 완성되면 걷어내는 구조물이죠. 부모의 역할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아이가 장난감을 조립하다 막혔을 때 내가 해줄게 라고 바로 개입하거나 무작정 기다리지 않고 전략적 질문을 던지세요. 여기에 어떤 모양이 들어가면 좋을까? 설명서에 이 그림은 어떤 의미일까? 부모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아이의 뇌가 스스로 길을 찾도록 힌트만 던지는 조력자입니다. 핵심은 아이가 스스로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마지막 10%의 주권을 반드시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 10%가 아이의 메타인지, 즉 자기 자신의 사고 과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깨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메타인지가 높은 아이가 자라서 어떤 위기 앞에서도 스스로 돌파구를 찾는 어른이 됩니다. 두 번째 대안, 정신분석학자 하인츠 코헛이 제시한 최적의 좌절입니다. 뇌는 적당한 염분이 있어야 부패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친구와의 갈등으로 슬퍼할 때 곧바로 선생님께 전화해서 상황을 종결시키는 것은 아이의 정서적 근육을 퇴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좌절을 디자인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속상하구나.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답을 주지 마세요. 질문만 여세요. 그 질문 하나가 아이의 뇌에서 전두엽과 편도체 사이의 연결 회로를 강화시킵니다. 신경과학자 마틴 타이처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이 회로의 강도가 바로 성인이 된 이후의 회복능 탄력성과 직결됩니다. 사막, 결, 이, 자아 분절, 가장 중요한 훈련.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훈련, 자아 분절입니다.
아이의 눈물이 과거 당신의 상처를 자극할 때, 그리고 당신은 분명히 느낄 겁니다. 아이의 슬픔이 단순히 아이의 슬픔으로 보이지 않고 어린 시절 혼자 울던 당신 자신의 얼굴로 겹쳐 보이는 그 순간을. 그 순간 스스로에게 단호하게 말하세요. 이건 아이의 성장을 위한 시간이지 나의 고통이 아니다. 80년대의 상처를 가진 어린 나와 2026년에 자라고 있는 내 아이를 분리하는 순간, 비로소 진짜 훈육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분리 자체를 누군가에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뇌과학적으로 감정의 언어로 이름을 붙이는 순간 전두엽이 활성화되며 편도체의 반응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과거의 상처가 반응하고 있다. 이 한 문장이 자아분절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아이를 나약하게 키우는 부모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받지 못했던 사랑을 주려다 길을 잠시 잃을 뿐입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내 아이만큼은 다르게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온몸으로 버텨온 당신입니다. 이제는 아이의 앞길을 닦아주는 불도저가 아니라 스스로 길을 찾는 아이를 멀리서 비춰주는 등대가 되어주세요. 등대는 파도를 막지 않습니다. 배가 스스로 항로를 찾을 수 있도록 빛을 비춰줄 뿐이에요. 좋은 부모는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넘어진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는 걸 믿어주는 부모입니다. 오늘 아이가 마주한 작은 불편함 앞에서 개입 대신 전략적 질문 하나만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세상 그 어떤 상장보다 값진 자기 효능감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이에게 허락한 최적의 좌절은 무엇이었나요? 혹은 아직도 분리되지 않는 과거의 상처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고백이 언마스크 랩의 가장 강력한 치유가 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